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양아치 양성하는 법정 이자 5% 규정 대폭 상향해야 한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주경제 64년 불멸의 금리 5% 법정 이율, 요게 작년 7월 27일 기사인데 보면은 요때 금리가 마구마구 올라가기 시작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5% 법정 이율, 그 이전 저금리 때는 폭리라는 비판도 받았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5% 법정 이율 너무 낮죠. 너무 낮은 이율이기 때문에 지금 기형적인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박스친 부분,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기보다는 투자를 하거나 대출 이자를 먼저 갚는 게 이득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법정 이자율이 시장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뜻하지 않게 발생한 새로운 풍속도다.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서 금리를 지불하면 6%, 7% 내야 되는데 법정 이율이 5%니까 배째라 하고 법을 어겨버리면, 그러니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버리면 오히려 이득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그런 내용의 뉴스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다루기 전에 다른 뉴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경제 돈 구할 길 막막,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 풀어야, 요런 제목의 뉴스인데 또 요것을 또 합니다. 대출 규제 풀어가지고 전세 시장에 돈을 공급해가지고 매매가를 또 들어 올리겠다. 대출로 집값 부양 또 한번 하자. 요런 내용의 기사인데 주요 골자를 보면은 보증금 마련 못해 피마르는 집주인, 역전세 난에 신규 세입자도 못 찾아 라고 했는데 사실 요것을 우리 국가가 걱정할 일은 아니죠. 전세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빌린 돈이죠.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겁니다. 요것을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당연히 돈을 갚아야 됩니다. 임대업자 상당수 소득 없는 노년층, 요런 내용이 있는데 잘못됐죠. 소득 없는 노년층인데 임대업자이다. 그 이야기는 옛날부터 부동산을 들고 계셨던 분이고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월세를 받습니다. 월세 거의 없습니다. 그 소득 없는 노년층이 연끌해가지고 전세로 임대하고 요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제일 밑에 보증금 반환에 한해 DTI 등 완화를 대출로 집값 부양 한 번 더 하자는 소리인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지금 대한민국 가계부채 수준이 전세 보증금 합해버리면 독보적인 세계 1등인데 지금 또 대출 완화를 해서 또 대출 더 받게 하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안 됩니다. 지금 이 뉴스는 그 임차 보증금 대출에 관한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집주인들 피 마르고 능력도 안 되고 피도 마르고 그러니까 뭘 좀 해주자, 요런 내용인데 요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집주인 돈 없을 때 임차 보증금 반환 절차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알아야지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용을 보겠습니다. 집주인 돈 없을 때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일단 해야 됩니다. 전세권 설정 해놓은 사람들 거의 없을 거고 대부분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경매 신청을 해서 몇 차례 유찰 후에 낙찰이 되겠죠. 지금 한 번에 낙찰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몇 차례 유찰까지 될 겁니다. 그렇게 긴 시간 지나서 낙찰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죠. 일단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면 보증금 100% 다 받거나 아니면 그냥 살거나 그냥 사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주택 가격이 10억이었고 전세가 8억이었는데 주택 가격 10억짜리가 7억, 6억, 5억으로 폭락을 해가지고 이럴 경우에 경매로 낙찰이 5억에 되더라도 보증금이 8억이면 그냥 다 못 받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대항력 있을 때 그냥 버팅기고 살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항력 없으면 전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일부 보증금 받는 경우가 많을 거고 아예 보증금 못 받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어렵게 임차권 등기해서 경매 신청해서 진행을 했는데 보증금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 과정이 대략적으로 1년 정도 걸립니다. 1년 정도. 그러니까 1년씩이나 걸리고 결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임차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집주인하고 역월세 같은 거 협의해가지고 진행하는 게 좀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집주인 돈이 없을 때 집주인도 좀 부담이 되지만 임차인도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임차인, 집주인 둘 다 부담이 되는 거죠. 특히나 이 경매 기간이 1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렇게 집주인은 마음이 쫄리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겁니다. 특히나 이것 때문에 집주인의 선택 법정 이율 5%, 법정 이율이 5%니까 정말 부담 안 되죠. 정말 더더욱이나 부담이 안 됩니다. 집주인의 선택을 보시면 영끌해서 전세금 반환해 준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배째라 작전이 있을 겁니다. 양심적인 사람은 영끌해서 전세금 반환해 주겠지만 금전적으로는 손해죠. 왜냐하면은 법으로 가더라도 5%만 물어주면 되는데 영끌해서 여기저기서 돈을 땡기면 6%, 7%, 8% 이자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래서 배째라 작전이 나올 겁니다. 비교적 양호한 5% 금리만 적용받으니까 이렇게 배째라 작전 하시는 분들은 비양심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금전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의 법정 이율은 비도덕적입니다. 양심과 자본주의의 갈등을 유발하는 구조죠.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양심하고 자본주의하고 붙으면 거의 자본주의가 이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집값 폭등 등등 이러한 현상들은 자본주의가 양심을 이긴 결과겠죠. 지금 시대에 양심을 탓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이율 5%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배째라 작전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봐야 되겠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 안 내는 경우 명도소송이죠. 명도소송 거꾸로죠. 집주인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고 버팅길 때 명도할 수밖에 없죠. 이 절차를 가만히 보면 일단은 3개월치 월세를 미입금할 경우에 명도소송 스타트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그 전에 내용증명 정도는 몇 번 보내줘야 되겠죠. 압박용으로 내용증명 보낼 때 연체이자까지 청구를 합니다. 보통 이때 5%로 해야 됩니다. 5%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에서 정한 이자가 5%이기 때문에 이때 5%로 청구를 하고 그렇더라도 최종 정산 시에는 판결문 받아서 돈 정산할 때 그때
이자는 빼고 임차료하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 정도만 정산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이자는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기사항에 연체이자 규정 들어가면은 좋습니다. 연체이자 규정 넣어서 계약할 필요가 있고, 임대인은 그렇게 하더라도 법정 이자가 5%이기 때문에 약하죠. 아무리 연체이자 규정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5% 이자 정도면 배째라 할 만한 숫자입니다. 생각보다 큰 타격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월세 안 내고 버팅기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법정 이율 5%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상한 행동해도 문제가 되고, 집주인이 이상한 행동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법정 이율 5%라고 보여집니다.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돈을 시간에 맞춰서 지불을 해야 되겠죠. 월세 시간에 맞게 입금을 해야 됩니다. 임차인은 당연히. 반대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갚을 자신이 없으면 돈을 빌리면 안 되는 거죠. 자본주의에서. 그러니까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빌리는 전세 보증금, 그거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은 바로 돌려줘야 됩니다. 바로 돌려주는 것이 당연히 맞는 행동이죠. 그래서 3번 위와 같은 질서 확립을 위해서 계약 위반 시 적용되는 법정 이자는 최소한 시중 저축은행 금리의 2배는 되어야 정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금융권 말고 저축은행 평균적인 대출금리 7%인지 8%인지 모르겠지만 그 금리에다가 곱하기 2 해가지고 15%, 16%, 요 정도는 법정 이자가 되어야지 돈 빌린 사람이 돈 갚는 그러한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양아치들 엄청 많죠. 엄청 많습니다. 임차인 부동산 양아치도 많고 임대인 부동산 양아치도 많습니다. 부동산 양아치 양성하지 않도록 법정 이자를 많이 높여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